3시에 놀고 있는데 전화 오는 건 싫다. 야 어디야? 이분 아, 네 알바야? 이러죠. 정직원이야 임마. 그렇구나. 되게 어려우면 저도 동생이 없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동생한테? 제 여동생은 89년생이에요. 어디 사는지 잘 몰라요. 동생을 찾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잘 살고 있지? 아니 살아서 만나자. 세상은 전쟁통이야. 진짜 동생 걱정해야 될 분은 따로 있었네요. 그러네요. 아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리치킹도 동생이 안 들으면 잘 살고 있겠지. 그죠? 그래도 내가 풀기보단 낫지. 본인이나 잘해요. 뭘 자기 부모님한테 맡겨 이런 거 부모님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 나면 그때 걱정하고. 세상이 흉흉하니까 당연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 동생의 말로는 여자들끼리 그냥 놀다가 들어온다는데 여자들끼리 새벽 2시, 3시까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되더군요. 여자들끼리 밤늦게까지 놀면 대체 무엇을 하나요? 딱 질문해보면 되겠네. 첫 번째, 술집 가서 술을 먹는다. 네. 아니면 두 번째, PC방을 간다. 세 번째,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다. 네 번째 나이트를 간다. 아, 클럽을 가죠. 나이트가 클럽을 어디죠? 간다. 나이트는 어디냐면 저기 장안도. 아이고. 술을 여자들끼리만. 아, 근데 진짜 여자들끼리 먹을 때가 많아요. 남자 끼면은 눈치 보이고 왠지 많이 그러고 테이블을 엎죠. 남자 테이블이랑 그죠? 합석한다고요? 계산은 다 니네들이랑. 먹을 때쯤. 우리 거 다 먹고 니네 것도 우리가 먹을게. 계산은 니네들이. 아, 사준다고 그러면 만나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는 안 사주면 안 만나요? 잘 안 만나죠. 그럼 술을 먹다가 원래 약속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합석해보고 이랬던 경험. 합석이요? 네. 한 번 해봤거든요? 네. 아, 근데 완전 아저씨들이에요. 27살. 27살 아저씨요? 아저씨야? 저희 때는 아저씨죠. 저희가 그래? 20살이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여기서 이런 말 웃기지 뭐. 웃기지 뭐.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누가 너무 늦게 태어나라 했어?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아저씨들이었는데. 아저씨랑 합석했는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쪽 테이블 마음에 들면은 저 여자분들 우리 술값 낼 테니까 일로 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찔끔찔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짜죠. 야, 우리 조금만 먹고 대충 번호 하나 주고 튀자 이런 식으로. 왜요? 왜? 아저씨니까? 근데 왜 합쳐 그러면 애시장 주럴 거면? 그냥 술값을 술값 내준다니까. 공짜로 먹는 거지. 그 하대녀 밥 얻어 먹는 하대녀랑 똑같은 거예요. 하대녀는 또 뭐예요? 그거 하이데어로 해서 금만남 카페 가서 앉아 가로수길에 가서 앉아서 뭐 사진 올려 저랑 밥 드실 분 하면 어플이 있어요. 댓글 막 달린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남자랑 만나서 밥 먹고 뿅 뭐야 그게? TV에도 나왔어요. 은신해야지. 갓진이야. 그거는 그때 진짜 어땠어요? 좀 아니에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 막 한 21살, 2살 오빠들이었으면 애들도 더 놀았겠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회사원들인가 봐요. 그 회사 끝나고 한 4명이서 온 거예요. 에이, 누가 합숙하고 싶겠어요. 아, 딱 봐도 그냥 같이 재밌게 놀 분위기 그런 게 아니었다? 막 다들 막 이상한 직업에서 무슨 건설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고 있고. 아 그래요? 홍보 열심히 해서 건설에서 다니는 게 여러분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아니 근데 예? 그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절대 아니면 어린 합석을 여자가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있는데도 아 막 일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무슨 직업인데 막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짱짱맨. 그런 데서 혹시 게임 같은 거요? 게임은 안 하죠. 왜요? 하긴 해요. 애초에 마음에 안 드니까? 뭐가 걸릴 줄 모르니까. 뭐가 걸릴지 몰라요.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떡해요. 아저씨들이니까 27살이라서 죽을 때 다 했으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미나토 치자 그럴까봐. 미나투?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게 맞잖아요. 이제 막 사회생활 막 할 그럴 나이고 충격에서 깨어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여자들도 나이가 뭐 여자 남자 똑같겠지만 22, 23이 되면은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뭐 27이 됐든 28이 됐든 안정적인 직장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왜냐면 나도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막 학생에서 성인 된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다 되게 늙은 것 같고 나랑은 좀 다른 차원인 얘기 같고 동경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좀만 더 먹어봐.
후약이 됐고. 아니요, 근데 전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웃기지 뭐. 띠동갑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아래로. 띠동가. 네 아래로 너도 야 인마 도란팔찌야. 무슨 일단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고민이 하나 나왔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마법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게임뿐이라 친구들하고 게임만 해서 여자는 거의 무관심이었고. 그 오빠? 리치기. 야, 이 학창 시절엔 대학도 공대다 보니 여자가 거의 없더군요.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 뭔가 외롭기도 하고 라디오 스타 보면서 나도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여자랑 말도 제대로 못해본 마법사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이거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관심 받으러 앞엔 다 지은 거야. 이 동생 타치하지 마. 동생 없어. 당신 손 위험해. 당신 손 위험해. 동생 타치하지 마.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만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 손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냥 어디 사는지만 확인해요. 어디 사는지. 왜 사는지 확인해야 되는 어디 거죠? 어디 사는지만 확인하고 동생한테 큰 관심 갖지 마요. 스스로 해결해 이거. 치지 마, 치지 마. 여기 치지 마. 예. 스스로 해결해. 와 위험한 사람이야. 마법사였구나. 뭐가 위험해요? 뭐 남고 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대 가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지금 이해 못해서 그런 누가 거야. 이해 못했어요. 나 또 뭐 이해 못했어? 네, 또좀 이따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또 생각나서 저한테 귓속말 할 거야 아마. 누나한테 컬처 쇼크가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채팅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알아들으세요. 네. 야, 시청자분들은 다 웃고 계시잖아요. 예. 리치기 맞니? 리치킹이에요? 이건 리치킹? 근데 뭘 하라고? 그러니까 마법사라서 마스터 여- 2시에 들어오세요. 나가 2시에 들어와. 게임하면 안 생겨요. 게임만 자기가 써놨네 여기다가. 그 여동생들로는 2-3시에 리치킹이 뭐 하고 있냐면은 LOL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계촌 하고 있거든요 요새. 나가. 아니면 뉴메타 할 시간. 뉴메타 끝나고 나면은 동생 딱 온 거잖아요. 일단 뉴메타를 관둬야 됩니다. 나가. 좀 나가. 동생이랑 같이 동생보다 더 늦게 들어오세요. 그럼 되잖아. 그럼 걱정 안 되잖아. 본인도 놀아요. 놀다 보면은 동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너 여기서 뭐 하냐? 잘 놀고 있네. 동생 친구 소개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있고. 그거 나가요. 좋네. 그러면 차라리 그게 좋네. 동생들이 같이 놀 놀아도 때 되고. 같이 놀면은 아 좋다. 여동생인데 오빠랑 같이 나갔는데 오빠가 막 사줘. 그럼 여동생 친구들 이미지 짱짱맨. 그치. 그러네. 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괜찮겠네 원준이가 이게. 친오빠랑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줘요. 아 왜? 그래요? 안 해줘? 그래요? 안 해줘요. 왜? 싫어? 창피하잖아요. 엄청. 바퀴벌레만큼? 너 오빠 그게- 창피해? 그게 왜 밖에 내놓고 그러냐면 부끄러? 친구들이 못 되면은 야 니네 오빠 막 이러면서 평가를 해요. 그럼 그게 듣기 싫어요. 왜냐면 나는 오빠 평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은근히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다기보다는 괜히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싫어서 저도 오빠랑은 둘이서는 노는데 친구들한테 소개는 안 시켜줘. 아 그런 심리가 있구나. 그럴 땐 오빠가 감싸줘야지. 그때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하는 친구고 좋아하는 오빠인데 소개를 시키는 순간 평가를 하면서 양쪽 사이에서 막 감정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난 리치킹 이분 진짜 무조건 인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짤을 만날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본인 있네. 뭐라고 뭐라고 알아? 내 동생 여자친구들 술 사줄 돈으로 RP를 충전한대. 어쩔 수 없네. 배인 같은 여자 만나라. 넌 누군가 아니, 자기가 돼. 언젠가 돼.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면서 상담을 왜 해? 하지만 그건 양보할 수 없다는. 이해한다는. 근데 어제 어떤 라디오 프로 들었는데 네. 그 오디션이라는 게임에서 만나서 정모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네.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공대에서 제 지침이 뭐냐면 사내연애 금지예요.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배동에서 맨날 공대간의 금지. 그러니까 사내연애 금지라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사겨 정모 같은 거 정말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애들이 와가지고 퇴근해서 같이 게임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술 먹고 헤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네끼리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은 분위기 전체가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나가면 또 얘도 그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나가면서 또 친한 애도 따라나가고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사내연애 금지 회사 내에서 하는 연애도 금지지만 사내끼리 연애도 금지다 맨날 농담을 했거든. 그런데도 그거를 꿋꿋이 버텨가지고 커플이 둘이나 나왔어. 결혼한 커플이. 그러니까 총 3커플인데 한 커플은 원래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같이 게임을 아우를 한 했던 거고. 거고 그건 인정. 그 두 커플은 그렇게 한 거야. 저기 만나서 정모에서 만나서 야. 눈이 맞아서 사귀더니 결혼하고. 근데 그러니까 정모에서 만난다는 거는 뭔가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난 거긴 하는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만나면 외모적인 것보다 그런 커뮤니티가 더 강한가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이제 정모 이제 하는데 들어온 지 신입 공대원이 오늘 저도 와도 돼요. 그래서 와라 그랬어. 데리러 나가잖아. 그 멀리서 조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부엉이? 너 곰? 느낌이 딱 와요? 너 오크전사? 딱 옵니다. 본인한테 들이댄 남자는 없었어요? 나? 네. 게임하면서? 네. 이건 일단 제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또 풋풋한 얘기를 하면서 맨날 재미없대. 그럼 그런 거 제일 재밌는데. 게임하는 여자 딱 스타일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거가 게임 내에서 여자라는 정체성을 어느 정도 활용하기 원하는 쪽이 있고요.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완전 겜덕이에요. 걔는 절대 여자의 여자도 게임에서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여자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뭐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얽히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맞아요. 항상 동생들한테도 형이라고 부르라 그러고 자기도 그 나이 많은 분들은 형이라고 부르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여자 활용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게임 내에 있어요. 특히나 게임 중에서도 좀 남자가 적은 게임 LOL도 그럴 경우고 또 좀 그렇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자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여자를 게임하는 여자를 둘로 나눈다 그래서 네. 저랑은 좀 기준이 달라서 저도 둘로 나누거든요. 존나 이쁜 여자하고 존나 못생긴 여자. 노말은 없어요. 게임하는 여자 중에 딱 두 부류야. 내가 나누는 건. 약간 그것도 공감 가긴 가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외모로 평가 안 하신다면서요. 안 해요. 평가를 안 해요. 그냥 두 부류로 나누는 분류를 할 뿐이다. 평가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못생겨도 사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아는 동생이 저도 이제 게임 한창 하던 시절에 여자였는데 이뻤어요.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걔는 완벽한 후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편하게 게임하려고. 근데 커뮤니티 활동을 하니까는 계속 남자들이랑 엮이다 보니까는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없고 그런 게 문제가 계속 생겨서 결국엔 그 커뮤니티를 탈퇴를 했어요. 나는 편하게 게임하고 싶은데 애들이 저를 여자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거는 S한테 있습니다. 싹을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쌍욕하면 돼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누나 여자분이셨어요. 그럼 머리 새끼야 이러면 돼요. 그럼 이런 십색 볼펜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게 겁나 이뻐.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오히려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쵸. 저 형 내가 고쳐주고. 나한테는 날 이렇게 대한 여자 네가 그렇지. 처음이야. 그게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그게 되는 게 만약에 봤는데 그게 제가 뭐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여자라는 그게 좀 약간 공대급이잖아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그냥 그 호기심 반 뭐 이런 식으로 호감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10명이 된다고 쳐. 그러면은 처음 만나자마자 뒷대 빡 대가리 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일부러 남자처럼 굴면은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정도 오타쿠들이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닌데 아무튼 많이 떨어져 나가요. 메인 타겟이에요. 메인 근데 타겟. 위험해. 그러고도 남은 애들이 진성이야. 네. 메인 타겟이에요. 아직 당해보신 경험이 없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이해는 되는 게 그런 거 말고 아까 게임 자체를 좀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막 이렇게 뭔가 일그러지는 그런 게 있는 게 테라를 할 때 네. 제가 테라 나오자마자 그때에 같이 여자친구랑 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집에 컴퓨터가 없던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야 테라 하자 그랬는데 테라 하는데 뭐 걔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여성화를 해야 되는지 남성화를 해야 되는지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하다가 자긴 여자 이쁘니까 여자 캐릭터 고르고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했는데 뭐 길드에 들어갔어요.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레벨을 찍고 길드에 들어갔는데 그 길드에 어떤 그 되게 리치킹이 있었어. 리치한 사람이 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네, 그 부자님이 뭐 누구예요? 여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물어보니까 뭐 누군 여자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40레벨이 되면 그 사람이 50레벨 랩제가 있는 아이템을 미리 준비를 풀셋을 다 해놓는 거야. 50을 찍으면 쫙 오빠 믿고 랩업만 해놔. 50을 찍으면 60짜리 쫙 그것도 60대에 있는 최고템 쫙 뽑아놓는 거야. 그래서 막 주는 거야. 난 안 주고 처음에 40대 50거 주는 건 나도 줬어요. 근데 50대 60거 주는 건 근데 오늘 직장 갔다가 이렇게 딱 게임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게임 하자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오빠가 뭐 준다 그래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는 거야. 그 약간 그런 거. 약간 조금 커뮤니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죠. 일단 그런 면에서 리치킹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적절한 조언이자 쉬운 방법은 게임 종목을 바꾸는 거라고 봐요 저는. 여자가 있는 게임을 가면은 어떻게든 건덕지가 생깁니다. 그런 게임 많이 있어요. 오디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고. 오디션. 일단 에로의 마계촌 이런 걸로는 답이 없어. 테일즈 런너 그때도 저희가 NLB 결승 끝나고 행사했었는데 바글바글합니다. 여자들이? 네. 진짜요? 여자 훨씬 많아요. 우와.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그렇죠. 그거는 뭐 미성년자? 아니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도 있고. 저도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테런 초딩 이런 애도 있는 건 아니죠? 있어요. 초딩들이 대회를 구경 와요? 초딩도 있고요. 중고딩이 거의 주력이에요. 테일즈 런너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테일즈 런너 중계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애들이 방송에서 저를 원빈으로 떠받들어줘요. 우와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그 아이콘이라 가지고. 근데 막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막연한 이미지였어요. 어차피 다 어린 친구들이고 그러기 쉽다고 왔는데 요새 어린애들 같지가 않아요. 중고등학생 애들도 다 그러니까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럼 그때 지금 고영우 아니 디사이시는 아니 애들이 다 진짜 다 어른 같아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랑 오래 게임을 해서 오래 알다 보면 걔네도 성인이 되겠죠. 그럼 미치킹한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가능성 있는 곳으로 가세요. 가능성 있는 중간에 좀 쎄할 때 잘랐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성 있는 게임으로 얘도 가세요. 정신 없어 지금. 가능성 있는 게임으로 가든 가능성 있는 장소로 가든 어쨌든 하고 패스. 자, 빨리 패스. 네. 미치킹 화이팅. 동생은 네. 그다음에 요거 베인이 좋아라는 분이 써주신 사연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주세요. 나 잠깐 일단 사연 파악을 하느라. 네. 진지한 고민이네요. 이집에서 대학생입니다. 살면서 3번 고백을 했는데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 고백은 같은 나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피아노과, 저는 영문과였어요. 우연히 교양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서 친해졌는데 교양 수업이 영어회화라서 그런지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게 돼서 교수님께 부탁해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봐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제정신은 아니네요. 그래요? 왜 교수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그런가? 다행히 남자친구는 없다고 하더군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으나 그 친구는 저를 친구로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연락도 끊어지고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주제 넘을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 행복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연은 이 고민이 해결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가 고민이에요? 끝났잖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분도 그 뭐가 고민이에요? 잠깐만요. 이분도 확실히 그 연애제한론의 환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안 나오는지 그러지 않나 걱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전혀 아니에요. 저도 아닐 것 그리고 같아요. 일단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민해지신 것 같고. 근데 3번 고백을 한 게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너무 자신감 없어. 여자가 봤을 때도 매력 없어요 이런 거.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교수님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거는 그리고 3번밖에 안 했어요. 뭘 좌절해. 3000번 하고 얘기하세요. 3000번 미안합니다. 300번. 25살이면 아직 멀었네요. 네. 전직하려면 멀었어.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 남자의 매력을 따질 때 못생긴 남자보다 자신감 없는 남자가 더 싫다. 그러니까는 개뿔도 없어도 뭔가 내 여자한테만큼은 확 나 너 좋아해. 내 알을 낳아도 이 정도 그게 있는 남자한테 여자도 끌리는 법이지 소심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점수가 깎여 들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그 여자분 학교 안 나온 거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좋아한다 그랬다고 학교를 그만두면은 그쵸.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도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부분은. 이럴 전혀 안 해도 때는 돼요. 어찌됐든 잘 안 된 거면은 정신승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 진실은 모르는 거지만은 파이팅 하세요. 좌절하지 마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였다면은 그 친구랑은 애초에 안 된 게 잘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번에 얻을 교훈은 이렇게 돌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번엔 요거 좀 개선해서 다음번 다른 여자한테 또 들이대고 그때는 교수님 말고 조교한테 물어보고. 그죠? 조교 아니면은 뭐 학생회장한테 물어보고 자, 한 단계씩 내려가는 그러다 보면 거네요. 나중에 직접 물어볼 어, 드디어. 그러네. 그렇죠. 직접 물어보고 음. 하얀
사랑 테크를 타는 거죠 점점. 들어보는 사람. 조금씩 레벨을. 개선해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 패턴이라는 친구인 거 보니까 아마 비슷한 사연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우회해서 고백을 하셨던 그러니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자가 확실히 좀 더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차라리 그냥 어쨌든 거절을 당할 거라면 직접 듣는 게 훨씬 속 시원하겠죠. 본인도. 다음번에는 남자답게 가서 말씀하세요. 밥 한번 먹자.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감 있게. 이게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시청자 문턱 앞에 와 있는 낱개의 애청자입니다. 제 고민은 조금 특별한 고민인데요. 현재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 나이는 28살인데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30대라 봐도 충분할 정도의 외모를 소유한 노안입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싶으시다고. 더 들어 보이고 싶다고요? 더 들어 보이고 싶으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이가 들어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저는 현재 소소하게 캠핑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아, 그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이해된다. 갖고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배워서 우리 어느덧 길드원이네. 1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아버지 병환으로 제가 완전 맡아서 한 지 여러 해가 되어가는데 기타 매장 운영이나 재고 관리 및 운송이나 선적들은 예전부터 해와서 힘들지 않은데 가장 힘든 건 거래처 및 바이어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드네요. 솔직히 액면가를 떠나서 대부분 거래처와 미팅을 하다 보면 사업 장르 특성상 최소가 40대 초반인데 아무리 많이 봐줘도 30 될까 말까 어린 놈이 와서 이런저런 사업 이야기, 거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스럽게 무시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굉장히 힘드네요. 젊은 사장이라고 힘도 북돋아주시고 더욱 알려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대적으로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장사 얘기하냐고 문전박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오히려 손님들은 젊은 사장님이라고 말도 잘 통하고 잘 알려주신다고 좋아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느끼는 게 매장 판매보다 물건 확보나 거래적인 측면이 곱절은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아직까지 절 팀장 직함으로 알고 계신 거래처도 많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외모적이나 기타 복합적으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뭐 그런 개념보다 좀 더 성숙해 보일 수 있을까요? 뒤를 들으니까 이제 앞에 고민이 이해가 되네요. 상황이네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대충 읽었는데 저도 똑같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이게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돈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장이 막 질색팔색하면서 윗사람 데려오라고. 나 위에 아무도 없어. 나랑 얘기합시다. 이러면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저는 한 개라고 보고 코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드는 좀 불편하게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건 내가 이 사람보다 경험이 많다. 내가 무시해야지. 이런 이미지만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불편하게 보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팩트만 있으면 돼요. 차승원이 어려 보이잖아요. 네? 차승원이 어려 보이잖아요. 본 나이보다. 네. 근데 만약에 차승원이 한 뭐 30살 정도 됐다고 쳐봐요. 근데 그래서 차승원이 어디에 뭐 팔러 갔는데 무시하겠어요? 무시 못해요. 키가 임팩트가 딱 있잖아. 그 왁구가 딱 나오니까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떤 저는 거를 임팩트를 주면 될까요? 이분 같은 깔창을 경우는 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지. 얘기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본인 체형에 맞게 아니면 보통 정도 일반인 그런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살을 찌우세요. 살을 찌우세요. 살 찌면 일단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강한 인상 주기 위해서는 진짜 소자 수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이렇게 외모적으로 약간 카리스마 같은 거를 좀 풍기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 얘기예요. 원포인트. 임팩트가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생기고 키가 커. 그럼 그걸 더 강조하고 완전 정장 딱 빼입어도 좀 불편하게. 나는 격식 있는 자리에 온 거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 저는 이거는 나이스게임 TV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참 전이긴 했죠. 나이스게임 TV 초창기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이 그때는 주로 외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이러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장님을 못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일부러. 사장은 사장대로의 권위가 있어야지. 사장이 계속 여기저기 나가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안 그래도 우리가 작은 회사인데 더 얕잡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랑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장님의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적이면 적, 우리 편이면 우리 편. 이게 너무 극심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제 완전히 그 반대로 유들유들한 성격이다 보니까는 사장님을
외부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제가 만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처음에도 저 혼자 고민했었어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 내 회사까지 좀 깔아뭉개서 보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진짜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었던 게 결국에는 진짜 프로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편견을 가질지 몰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도와 이런 게 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나이 많은 바지 사장보다 똑똑한 어린 놈이 잘 알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느끼게만 되면은 지금 사장님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지 사장이 우리 사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만 많은 근데 그거는 분이 나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일단 저기가 있잖아요. 문전박대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못 하게 되는데 그거 왜 어쨌든 관계를 계속 맺을 사람이면은 그쵸. 결국에는 실력을 보여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력이 결국에는 나와 나이 차이와 어떤 뭐 직급 차이나 회사 규모 차이가 있어도 그 선에서 계속 연결을 해줘요. 맞아요. 친구는 너무 나도, 좋은 친구다, 너무 잘하는 친구다. 한 번만 제대로 뚫어놓으면 아 이게 지금 원래 저도 얘기를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으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결국 제가 할 말을 다 대신해주고 계세요. 저는 외모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포기를 했던 게 실제로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사무실을 차렸을 때 이미 그리고 어쨌든 동안이니까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장 입고 그런 것도 좋지만 대부분 저희가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추리닝 입고 땀 흘리면서 연습한 다음에 사장님하고 돈 얘기해야 된다고 갑자기 막 정장 갈아입고 이런 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옷은 그냥 편하게 입다니까 외모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선택지가 너무 좁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말 같은 거를 평소에 이렇게 되게 철없이 말하고 애들하고 놀 때는 막 인터넷 용어 쓰면서 놀지만 사장님하고 말할 때는 사장님이 뭐 농담을 던져도 정색 빨고 이렇게 하하 네 그렇군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술을 먹어도 원래는 이제 술 먹으면 친해지면서 막 먹잖아요. 근데 그냥 딱딱 굉장히 딱딱하게 관계를 처음에 정리하고 이거를 처음에만 잘 쌓으면 지금 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계 같은 건 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쵸?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죠. 안무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애 트레이닝 시키고 제대로 이제 뭐 실력적으로 보여주고 일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결국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좀 더 반전. 나이 있는 분들 판에서 반전. 제대로 된 놈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그 두 분이 그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그 외모나 임팩트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리를 갈 때 첫 자리면 만약에 얘 주사 좀 나요. 헛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갈 때 누굴 데리고 가요. 비서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는 그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저희 실장이에요라고 소개해주고 거기서 뭐 자료를 챙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우와 진짜 그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동반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이랑 가서 똑같이 해도 그런 분들이 뭐 나이 어리다고 사장님인데 무시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짜 되게 좋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이거를 제 스스로도 느낀 거고 여러분에게도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면은 절대 일하거나 이럴 때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제 그 마계총 길드원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마계총 길드원? 네, 거의 이 일을 한 1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워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계속하고 이러면은 완전 프로란 말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거꾸로 내가 좀 나이를 먹었고 내가 사회 경험이 좀 있다고 어떤 내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에서 나이 때문에 무시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자기 손해가 되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던 거만한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좀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자면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 무시해서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 아직 나 뛰어다닐 수도 있고 크게 소리 지를 수도 있고 팔도 이렇게 이거 봐 튼튼한 잘 올라가네. 네. 밥도 잘 먹고. 이거 봐 팔 여기까지 올라가 아직. 네. 저희 일부 벌써 끊을 때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예, 잠깐 끊고 딱 다행인 게 제가 지금 슬슬 지금 안 끝나면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좀 맛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다 먹어서 네, 저희 헛개 폭포 좀 내보내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은 입으로 음악으로 일단 여러분 그냥 눈 정화 시켜드릴 수 있고 네. 저희 그 남궁광진 사원이
열렬히 사모하는 레인보우를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레인보우 신곡을 안구정화하세요. 기가 막히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